안녕하세요. 성과 사랑은 하나다. 보물단지, 자손단지 이야기, 보지자지 이야기의 약자 성교육 보자기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성교육은 가치와 리얼함이 함께 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상품화 정의와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질문. 선생님들은 야동 언제 접하고 그 느낌 어떠셨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충격적이었나요? 또 그 성상품화의 예가 뭐가 있는지, 야동 빼고 다른 것들은 어떤 예가 있는지 한번 떠오르는 것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서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좋은 소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도 성상품화라고 느낀 광고, 영화, 모든 조언이 한번 써보시고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성상품화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굉장히 좋겠죠. 또 야동을 접해본 적이 있는지, 언제 접했는지, 접하고 나서 느낌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면 아이들이 서로 다른 아이들과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또 들으면서 굉장히 즐겁게 이 부분을 잘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성상품화의 정의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이 시장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당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러한 성상품화에는 매춘과 같이 직접적으로 성이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광고, 영화, 비디오와 같은 영상 매체에서 소비자들의 성적인 자극을 유발함으로써 판매를 촉진시키는데 성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예컨대 여성들의 벗은 모습 등을 광고로 사용하는 것이나 TV,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자극적인 모습이나 언어로서 여성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갈수록 성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어찌나 질 좋은 영상들을 수시로 보내주시는지 저도 이제 가끔 넋놓고 볼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죠. 그러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자극이 있으면 그에 대한 반응이 따라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없었던 성욕이 이런 야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조금씩 생기는 거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야동의 힘이라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성관계가 허용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이 엄청난 성적 자극들, 이 상황, 고문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야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대중매체에서 성상품화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음악방송 프로그램이나 뮤직비디오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유행하는 10대 가수들, 노래와 춤 속에서 어떤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몇몇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나 공연 문화와 성상품화의 관계나 영향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 자료를 찾다 보니 신경 쓰지 못한 사이에 충격적인 여러 그룹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2014년 연말에 인기 절정이었던 모 걸그룹의 노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네. 위아래 업 앤 다운인데요.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선생님들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꽤 유명했던 곡이죠. 남편이 이 노래를 듣자마자 막 너무 선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모르겠는데 뭐가 위아래가 왜 선정적이야? 아니 나는 모르겠고 자기 생각이 선정적인 거 아니야? 생각이 좀 썩은 거 아니야? 라고 제가 남편에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가 찾아봤어요. 기사와 뮤직비디오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정말 굉장히 노골적이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뮤직비디오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제 위는 가슴, 아래는 생식기 부분을 가리는 춤으로 포인트 안무가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뮤직비디오 내용도 가사와 막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노골적인 메시지들 어떤 게 있었냐면요. 갑자기 길쭉한 풍선을 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이렇게 쭈글쭈글한 풍선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 가게들 앞에 있는 거. 얘가 갑자기 바람이 팍 들어와요. 그리고 또 호랑이 아저씨가 나와서 여자들의 상체와 하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호피무늬 바나나 등장하고요. 또 분무기로 뭔가 뿌리고 그 다음에 바닥에 보석이 떨어져 있어요. 네, 인터넷에 보면 일반 사람들이 해석을 한 내용도 있는데요. 네티즌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를 음란마귀가 있다고 이제 하면서 자기가 본 것들을 해석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문화에 노출돼도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는 무방비 상태의 청소년들입니다.
비판의식이 전혀 없고 표현의 자유라고만 받아들인다면 그걸로 충분할까요? 저도 이런 비판의식이 없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이런 안무나 뮤직비디오를 접하면 좀 그렇다, 좀 과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사실 어느 순간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익숙해지죠. 다들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어때? 라는 생각.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고 성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오버한다. 그 사람들 생각이 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성도 표현할 수 있고 어필할 수도 있는데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가볍지 않은 성을 너무나 가볍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개방과 문란의 차이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기준이 없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는 아닐 겁니다. 자, 또 질문입니다. 왜 대중문화가 이렇게 자극적으로 성을 상품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자연스러운 답변의 흐름은 이래요. 질문은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자, 이런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야하고 자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럼 대답은 이래요. 관심 받으려고요. 인기 끌려고요. 그럼 다시 질문을 하죠. 관심 받아서 인기 끌어서 뭐 하려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대답을 주고 가면서 교육을 한다면 또 많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가수들이 이렇게 자신의 성을 자발적으로 또 10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극적이게 상품화한다기보다는 기획의 의도에 따라 잘 팔리는 안무와 의상들,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기획사들의 경쟁이 당장 드러나는 원인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단순히 몇몇 기업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사회적 분위기, 성에 대한 문화 수준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좀 더 야하게, 좀 더 자극적이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그래야 돈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런 구조 속에서 정말 그 연예인들은, 그 10대 아이돌은 자신이 하고 싶은 노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진 상황이 맞을까요? 정말 자기 결정권이 있기나 한 걸까요? 우리가 성상품화의 이런 모습들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는 친구 중에도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굉장히 유명한 소속사에 들어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뒀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원치 않는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노래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연예인이 되기 위해 뚫고 올라가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들. 기획사에서 요구하는 건 돈 또는 돈이 아닌 것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많은 기사들을 보고도 알 거예요. 뭐 성상납, 연예인 성상납 이런 것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또 하나 정말 충격적인 또 다른 이제 걸그룹의 제가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이제 길거리에서 하이 실종과 상의 실종은 너무 흔한데요. 이 걸그룹의 뮤직비디오는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의상도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엉덩이가 이제 수영복이랑 거의 비슷한데 엉덩이가 많이 드러나요. 그런 의상을 입고 기본 가슴 쓸기, 골반 돌리기 안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게 훤히 드러난 엉덩이를 손으로 이렇게 쓸어 올리는 안무였어요. 보면서 이 노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이 안무를 보면서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친구들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의상과 안무를 보고 느꼈을 감정 중에 하나였을 텐데요. 이 친구들 진짜 하고 싶었을까? 하기 싫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기획의 의도처럼 분명 화제가 되었고 인기도 좀 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노래도 좋고 내용도 좋았는데 이 의상과 안무 때문에 도대체 노래가 들리지 않는 이 상황이 정말 맞는 걸까 가수들에게? 이런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걸그룹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책을 쓴 저자 이학준 저널리스트인데요. 실제 걸그룹의 매니저 생활을 1년 동안 하면서 그 아이돌들의 실상을 책으로 쓴 것입니다.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노출에 대한 걸그룹 멤버들의 심정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잘 써져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걸그룹들이 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는 것들은 아시죠? 그래서 뭐 밥을 언제 먹었는지 대체 알 수가 없다. 정말 오랜만에 밥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노출에 대해서도 가수가 노래를 잘 하면 되지. 아, 이렇게 꼭 노출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또 이런 말이 가슴에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뭐 굳은 살이 100일 때까지 해야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체념하는 모습들. 사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체념하고 내가 강해져야겠다라고 말하는 친구들. 참 슬프더라고요. 정말 표현의 자유일까요? 자유란 말 여기에 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업적 소비 구조 속에서 아이들의 성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품화된다는 것이 참 씁쓸한 일입니다. 물론 어디나 예외는 있어요. 그 안에서 스스로 정말 원해서 노출을 하고 좀 더 섹시하게 자극적으로 보이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마저도 이런 잘못된 성문화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만들어진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죠. 이런 문화 속에서 성장한 더 젊은 세대들은 사실 섹시하다는 말이 최고의 칭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람은 누구나 상대가 나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인터넷에 자극적인 모습으로 있는 연예인이나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노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 그 밑에 댓글들 어떤 것들이 달리는지 아세요? 아, 물론 뭐 연예인들을 정말 아끼고 이쁜 여성을 보면 아, 너무 좋아요, 멋져요 뭐 이런 물도 있지만 항상 따라다니는 게 노골적인 글들이 있어요. 이런 노출을 많이 한 옷이나 자극적인 화면을 보고 뭐 따먹고 싶다, 하고 싶다, 빨고 싶다 굉장히 자극적으로 성적인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누군가 나를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것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보는 그 사람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성에 상품화된 이 문화, 절대 이용당할 필요는 없겠죠. 그 책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이제 성상품화를 단순히 뭐 치마 길이나 치마 길이가 얼마나 짧고 뭐 가슴이 얼마나 보이고 이런 걸로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대중문화라는 말 속에 문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일반 대중들의 눈으로 또 실제 대중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예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맞는 것인지 또 그걸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혹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셨나요? 마치 성희롱에서 시각적 성희롱도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면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원치 않는 것을 보지 않을 자유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요.